집착은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수준이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이 집착입니다.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려 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집착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수준 낮은 마음이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입꼬리 올리고 쾌활하게. 집착하는 이유, 모든 만법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집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붓다도 집착을 없애기 위해, 삶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죽음이 가축무로 가는데 죽음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불교라는 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해요.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팔만대장경에서 다 얘기한 거 한 것으로 딱 줄여도 이 말에 포함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집착이 불법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괴로움을 끌어오는 방법,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준이 낮은 마음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가장 무섭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수준이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이 집착입니다. 그런데도 집착하시겠습니까?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준이 낮은 마음, 이것이 바로 뭐라?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무아로 만들어버리면 당신은 곧 해탈하고 증득하고 견성하게 된다. 그만큼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집착입니다. 전 집착 안 해요? 아니요.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집착이란 거는 왜 일어나냐? 집착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집착이 가장 제일 먼저 일어나요. 사람에 대한 집착,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항상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집착, 항상 내 애인은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오직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집착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채원님,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사랑은 배려가 있죠. 하지만 집착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젖을 주면서 이 아이가 건강해지고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 덕분에 뭔가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이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 부모님의 이기심이에요. 집착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려 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집착입니다. 지금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일어나는 분들은 다 남편에 대한 집착이에요. 알아차려야 해요. 명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배려심이에요. 사랑은 리꼴 배려심이고 집착은 리꼴 이기심입니다. 자, 적어봅니다. 사랑은 리꼴 배려심이고 집착은 리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길 바라죠.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에요.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아이가 있어서, 엄마 아빠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건 무조건성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남편이 잘 갔다 왔으면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내 아이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내 아이가 성적이 좋아지고,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무조건 집착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향한 배려심이고 집착은 이기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순간 탁 깨달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괴롭든 슬프든 자기 행복에 만족합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수준 낮은 마음이 뭐라고요? 집착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나에게 행복인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가? 이것만 앞뒤를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연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결혼해서 연애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지위적인 우월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좀 우월하게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 돈, 이 사람 키, 얼굴, 이 사람 외모 모든 덕분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기심입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집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처증, 의부증 다 이거 스토킹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집착이 시작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먼저 바라는가를부터 바라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자꾸 내가 이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은 계속 선물을 줘. 그럼 난 싫어. 선물 주지 마. 부담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야,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선물 주는 거야. 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상대방의 기분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괴롭든 슬프든 자기가 선물 주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야 그냥. 근데 이 사람 받으면서 부담이 되면 이것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재환님, 그러면 집착과 강박증은 다릅니까? 다르죠. 자, 집착과 강박증은 달라요. 내가 강박증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는 게 강박증이에요. 집착은 그러니까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의지하는 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업이 된다고 했죠. 강박증은 의지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게 강박증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신경증의 일종이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을 하고 반복되는 장면을 계속 생각하고 강박증도 혹시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명 중에 2~3명 강박증이에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이 강박증이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박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톱 계속 물어뜯고 막 이런 거 손 계속 씻고 자주 씻고 너무나 규칙적으로 걸으면서도 보도블록 걸으면서도 선을 안 밟으려고 애쓰고 반복적인 어떤 계속적인 특징을 가지는 건데 다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강박증은 신경증의 일종이고 근데 강박증은 의지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없애려고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반복적인 장면이 떠오르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다 강박증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집에 1년 동안 안 입는 옷들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 안에 있는 분들 있죠? 2년, 3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집착이 아닌가? 집착이 아닙니다. 옷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건 강박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지가 없으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집착은 내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업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의 마지막 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업이 생기면은 또 다른 업이 되고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과 내 아이, 내 지인, 내 일, 사업, 비즈니스 이 집착은 의지된 거기 때문에 자꾸 부피가 커져가요. 눈덩이처럼. 근데 강박증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손톱을 물어뜯던가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 많아요. 불안할 때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이게 약간 불안할 때 어떠한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손을 계속 씻는다든가 뭔가를 버리지 못한다든가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오냐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세로토닌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상이 있던가 불균형적일 때도 오고요. 이 강박증이 유전적인 거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도 연관되어 있어요. 강박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이 그런 강박증이 있다면 나도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이 같이 있습니다. 강박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손톱 물어뜯고 막 불안해하고 다리를 떨기도 하고 계속 어깨 틱 같은 거 오잖아요.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내가 강박증이 다가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글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사람이 두려울 때 이 강박증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많이 노출되면은 이 강박증 증상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강박증에 대한 설들은 많지만 특히나 두렵고 특히나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업에 대한 강한 업, 그리고 내가 유전자적인 연관인 아니면 세로토닌의 분비, 여러 가지 5-6가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해서 강박증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하니까 이 강박증 같은 경우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병원에 가면요, 이 강박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냥 마음이 좀 불안하면 요즘은 뭐 감기처럼, 마음의 감기처럼 정신과에 가서, 신경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그래요. 한 4개월, 5개월 먹고 상담하면은 이런 강박증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SSRI라는 약 있습니다. 보통 이 처방을 많이 해줘요. 이 세로토닌 뭐 이렇게 시작되는 SSRI라는 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약을 한 4-5개월 이렇게 먹으면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근데 상담도 함께 하면서 명상을 함께 하면 이게 2개월, 3개월 만에도 좋아지고 1개월 만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고 이 강박증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자, 병원에서는 보통 SSRI 약을 먹고 그리고 또 신경안정제 아니면은 세로토닌을 균형적이게 약간 업시켜주고 낮춰주는 그런 약을 먹게 해요.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인지장애 치료 아니면은 강박증 같은 경우나 집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 반응, 그러니까 노출이 어떤 게 노출이 딱 될 때 여러분들 치료를 합니다. 노출 반응 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과자에 집착을 해요. 이 과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자,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안 씻으면 불안해요. 아니면 손톱을 뜯지 않으면 불안해요. 아니면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에 금을 밟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노출 반응 방지 치료는 뭐냐면 그 금을 밟게 해요. 그냥 밟게 한다고요. 손을 씻게 하는 게 아니라 씻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별게 아니에요. 뭐 노출 반응 방지 치료라고 해서 그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지만 뭔가 손톱 물에 뜯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손톱에 붕대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다른 치료들이 있고 치료도 있겠지만 우리 명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고히 믿고 지금 제가 오랫동안 작년 한 해 동안 1000명의 그 상담사를 그 가족들을 만났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기적 수업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거 100%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자해하고 힘들었던 친구들도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뿐만 아니라 특히 뭐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 좋아지고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채환님, 집착을 통해서 내가 집착을 벗어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이 집착과 강박증 같은 약도 먹게 하고 상담 치료도 하지만 우리는 자, 더 빨리 가는 방법을 같이 함께 겸하면 더 빨리 갑니다. 병원 치료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자, 병행하는데 명상을 통해서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원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